자, 지금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증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분에서 0보다 클 때, 감소는 0보다 작을 때지.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이 이렇게 된대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시는 알파를 포함하고 베타를 포함하는 범위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냐?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미분에서 0보다 큰 부분만 생각하는데, 일단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을 나눴을 때 마이너스 4 되고 요가 이제 0보다 작다.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나오거든. 0보다 작다니까 이제 요 사이가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이제 2가 될 거다 이거지. 증가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제 극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경계에 해당하는 점들도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등 같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얘고요. 베타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라 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증가 함수란 얘기죠. 자, 증가 함수의 조건은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만 되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까지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3제곱 함수를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고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이게 0이란 말이에요. 0에서만. 그래서 얘는 분명히 증가 함수인데 중간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증가 함수에는 이렇게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분해서 3x제곱 2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실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을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부등식이 이제 0보다 크다 아니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2차 얘를 이제 2차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축보다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접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었지. 근데 결론이 뭐냐? 이 2차 부등식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 같은 경우는 x축이랑 안 만나지. 그러니까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근이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근이 한 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이 없거나 한 개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2로 나누시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fx가 여기 구간 안에서 감소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뜻이야. 우리가 3차 함수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고 2인 거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감소해야 되는 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1인점에서 감소니까 0보다 작으면 되고요. 2인점에서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이제 둘 다 감소인 거야. 양끝 범위를 대입을 했을 때 둘 다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다 등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등호를 붙인다는 거는 1이라는 점이 극점에서 딱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이제 극점이죠. 극점이고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이제 1과 2가 있으면 되는 건데 1이 여기서 딱 걸릴 수도 있잖아. 극점인 점에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겹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점이 작다는 맞지만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극점이라는 얘기잖아요. 2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이제 요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첫 번째, 자, 일단 f'x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 거기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3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해보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부등식을 그렸을 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입니다. 일단 다음 두 번째 f'2는 2 대입해보면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0은 여기쯤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되겠죠. 정답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극점을 구해보는 건데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어쨌든 간에 쟤들은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값 아닙니까?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고요. 요거 0 되는 값 구해보면 x의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합니다. 이게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걸 보면은 생긴 모양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런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랑 요 값이 이제 극점이 되는 거지. 그럼 순서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고 x가 플러스 1일 때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극소값을 갖는 거고 x가 1일 때가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럼 이제 극소값은 f-를 계산만 해보면 돼요. 극대값은 f1인 거고.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고 이거 이제 계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극소값을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건데 이 미정계수라는 건 이제 a나 b 이런 모르는 문자 구하는 거란 얘기야.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어쨌든 이 fx 위에 점이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일 때 극점을 갖는 거 아닙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f-1부터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다 나오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나오니까 이게 이제 0이다 이거죠. 네, a는 12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다시 대입을 하면은 b도 알 수 있겠죠. b는 이제 2가 나오겠지. 자, 요거는 이제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는 미분하면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f'x라는 함수를 이제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x 플러스 2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 주란 얘기야. 그 다음에 1이 되려면은 x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제 이거 a라고 꼭 표시를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최고차항은 알 수 있는 게 이거 미분해보면 f'x가 6x 제곱이지.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최고차항은 반드시 6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6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지. 그러면 f'x가 요거 이제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하면은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미분 한번 해보면 f'x가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이 값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냐면 3이고 이 상수항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2여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다 구해놨고 아직 c는 안 나왔구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fx의 극대값이 15래요. 일단 지금 이제 f'x가 요건데 요거 0 되는 값을 조사를 해보면 x가 순서대로 이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최고차항이 3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때 요게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요게 이제 x가 1일 때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보고 판단했을 때 극대값은 얘가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x는 2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에서 15라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얘기는 f2는 15란 얘기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f2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대입을 해봤을 때 16a 그 다음에 4b 그 다음에 4a 잠깐만 다시 2 대입하면 16 그 다음 거는 4a 2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a, b 다 나왔으니까 요거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c의 값도 나오겠죠. 요게 이제 문제에서 15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c값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래. 자, 네 번째 극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중에서 여기가 이제 극소값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 c 다 나온 거에다가 여기다 숫자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468번은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fx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f'x로 얘를 추측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이 f'x 그래프가 여기 있는 선과 만나는 점, 여기는 말 그대로 이때는 y값이 0이잖아. 그래서 f'x가 0인 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f'x가 0이라는 거는 극점인 거죠. fx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 f'x가 이제 여기 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양수인 구간이잖아. f'x가.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x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 구간에서.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극점에 해당하는 요 두 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요 두 점 중에서 누가 이제 극대고 극소냐 요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요 윗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려간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fx에서는 그러니까 f'x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겼지만 fx에서는 어떻게 생겼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fx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요 점은 극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을 가져요. 반대로 이제 여기 부분은 감소하다가 올라가니까 증가하니까 이제 x는 1에서는 극소값을 갖겠죠. 자, 문제 봅니다. 1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fx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자,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여기 계속 윗부분에 있으니까 f'x 0보다 크니까 증가한다. 맞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고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얘를 fx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는 f'x 그래프이고 이걸로 fx를 추측을 하는 그래프인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얘 같은 경우는 극값이 이제 두 개지. 극점이 두 개야. 근데 우리가 극점이 두 개라는 거는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이제 두 개 존재하는 거지. 근이 두 개 있어야 돼, 여기서. 자, 그런데 미분해서 0 되는 값 중에서 중근은 우리가 극점으로 안 치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근이 없어야 돼. 극점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극점이 한 개가 왜 없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중근은 극점이 아니기 때문에 극점이 한 개인 상황은 없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겠어, 이거겠어. 이거겠죠?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3x제곱 2a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근이 두 개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근이 두 개 존재하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죠. 자, 같아도 됩니까? 같으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근인 거잖아. 극점에서 중근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4로 나눠주시고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니까 자, 이건 이제 인수분해 보면은 근이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리고 크다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 하나는 a가 3보다 크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73번은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 문제에서 극값을 안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x가 없어야 돼. 자, 그리고 플러스 중근인 경우도 극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이 없거나 근을 한 개만 갖거나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했을 때 2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8은 0에서 여기에서 이제 근이 없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거나 한 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이 없거나 한 개이거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4로 나눠주시고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이 사이 범위가 되겠네.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개념 원리에서 이제 안 했던 문제인데 개념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했나 좀 봅시다. fx가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고 1보다 큰 부분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일단 얘는 포인트가 미분을 했을 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근들에 대한 이제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2차 방정식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극소값, 극대값 아예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근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고 시작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는 좀 불편하니까 요거 좀 다 바꿔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죠. 그래서 순서대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알파라는 근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대요. 0하고 이제 1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알파라는 근이 있는 거야. 그리고 1보다 큰 쪽에 이제 베타라는 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식을 한번 이제 근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근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개수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첫 번째는 판별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판별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근이 몇 개인지 애매할 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이 확실하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f'x에 대한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이 확실하게 두 개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얘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추계방정식. 축방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딱 정 가운데 값이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딱 정 가운데 선분을 그었을 때 얘가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축의 방정식의 이제 위치가 확실하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축방이 1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림의 모양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방도 애매하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 또 알 수 있어. 자, 봐봐. 알파라는 근은 0을 대입을 했을 때 이 x축보다는 위쪽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f 프라임 0에다 대입을 해보면 요때 이제 y의 값이 나오는데 이 y의 값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일 거란 얘기야.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알파랑 베타 근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f 프라임 1이 0보다 작다. 그 결론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세트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확실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기억 니은을 해줘야 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기억 니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f 프라임 0에 대해서 0 대입을 해보면 a 남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 자, 두 번째 f 프라임 1에 대해서 1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근을 한번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분의 3이 근이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0보다 크다를 같이 그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일단 미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미분했을 때 이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1이라는 식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알파랑 베타가 자, 극대값, 극소값을 여기 사이에서 모두 갖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을 때 알파랑 베타가 이제 여기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 자, 근이지. 근이니까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판단하는 방법 세 가지 풀세트를 봤을 때 첫 번째 판별식을 한번 볼까요? 얘는 확실하게 근이 두 개입니까? 자,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확실하게 맞죠. 확실히 두 개여야 돼. 같을 수도 있습니까? 중근일 수도 있나요? 얘는 확실하게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극점이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 같을 수는 없겠죠. 일단 요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방의 위치. 축방은 분명히 이제 알파, 베타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방의 위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얘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있고요.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어쨌든 간에 x축 위쪽에서 만나는 값이기 때문에 이 y값에 대해서는 0보다 크죠. 0 위에 있으니까. 여기 x축인 거야, 지금.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0보다 크고요. 일단 f 프라임 1도 대입을 해보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부터.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근이 있냐? 를 해보면 얘는 판별식 했을 때 여기서 근이 안 나와.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근이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자, 니은 갑니다. 축방. 축방은 구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축방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b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의 개수를 b라고 하고 상수항을 c라고 했을 때 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a는 3이니까 6분의 자, b는 2a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축방이에요. 이 축방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거죠. 마이너스 3을 다 곱해버리면 이제 부동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제 니은 하나 구했고, 자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게 미분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지? 그러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야. 자, 요거에 대해서 f'1, 1 대입해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0보다 크다죠. 정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도 대입을 해보시면 1 대입하면 3 플러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다. 정리해보면 a는 똑같이 나오네. 그렇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니은에서 나왔던 정답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 이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나왔던 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3까지다. 아, 내가 잘못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여기 아까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a고 플러스니까 넘어가면은 a가 2보다 작다 나오네. 완전히 잘못 풀었네요. 요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얘만 좀 추가합시다. 2가 여기 있으니까 2보다 작다까지 해서 셋 다 겹치는 데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2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일단 0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포함이 안 되고 3도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사이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해서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고요. 근데 이게 0이 되는 값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0하고 3에 대해서 요 사이에 이제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의 조건 첫 번째 판별식. 자 얘는 확실하게 극대값 극소값 이제 근이 두 개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 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답니다. 정리해 주시면 a는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자 이제 니은 갑니다. 축방을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었지. 축방이 여기 있는데 이 축방은 0과 3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일단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건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여기 이제 1이니까 1은 0과 3 사이에 있다. 이거는 뭐 a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알 수가 없으니까 끝. 그 다음에 0에 대해서는 이 함수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이 y의 값이 0보다 크죠. 위쪽에 있으니까 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0은 0보다 크다. 이거하고 f'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하시면 되겠죠. 자,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0, 0, a만 남네요.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지금 정답은 세 가지가 나왔고요. 동시에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3보다 작다. 두 번째 건 0보다 크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니까 동시에 겹치는 게 0부터 3 사이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차입니다. 4차에 대해서는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4차가 이제 극값을 갖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있을 때가 극점이 이렇게 3개일 때. 얘는 극점이 3개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중근이 중간에 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춤해서 내려갈 때는 이거는 극점을 안 친다 그랬죠. 요건 이제 요런 게 이제 중근인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중근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극점이 한 개인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극대 극소 중에서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극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극점이 3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극점이 3개 나오려면 f'x는 0에 근이 3개가 나와야 돼. 일단 요걸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 미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미분했을 때 12x3제곱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6ax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6x로 한번 정리를 싹 할 수 있죠?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a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미 이제 0이라는 근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뒤에서 이제 근이 2개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이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 돼요. 자, 같아도 됩니까? 이거 중근 돼버리면은 이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그치? 중근은 극점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0보다 크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해서 정리하면 a는 8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 2개가 나오는 거를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미 이제 0이라는 근이 나왔잖아요. 0이라는 근이 요 안에서 이제 또 등장을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알파를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0이 2번 나오니까 중근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극점 3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방정식에서는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0이 여기서 이제 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입을 해보면 0, 0, a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이 a가 0이면 근을 갖는 거고, 0을 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얘가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번이 이 3차랑 4차의 다른 점인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0이 아니다까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답이 이제 8분의 9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8분의 9보다 작다 중에서 중간에 0을 한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는 겁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랑 0부터 8분의 9 사이랑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정수 중에서 최대값 8분의 9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1이죠. 그래서 최대값 입장에서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가 있죠. 범위가 있을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거, 이렇게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할게요. 범위가 있을 때는 A 대입한 거 하고 B 대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극대라고 극소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 가장 작은 것이 최소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자, 만약에 이제 범위가 없다, 이렇게 생긴 범위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 도형에서 그렇거든. 요 다음 유형이 그런데, 범위가 아예 없게 되면은 이 범위 얘네 두 개만 계산을 안 하면 되니까 극대 극소 두 가지만 이제 특출나게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극대가 최대가 돼요. 그리고 극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값이 나오면 걔가 정답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자, 해서 지금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따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첫 번째 이 범위, 첫 번째 거 대입한 거 f-2 하고 f1 대입한 거, 이렇게 일단 두 가지가 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점, 극점은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이니까, 자,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4x3제곱 플러스 4x가 0 되는 거, 요거니까 마이너스 4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0 되는 값은 0이고, 그러니까 극점 중에 하나가 0이 나올 거고, 요거 0 되는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있어. 마이너스 1만 챙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극점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 들어가죠? 어쨌든 요 4개의 값을 다 구해 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이거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자,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최되겠어요? 얘네가 최대가 되겠죠. 자, 최대값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하나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소문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9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지금 보니까 범위가 없죠. 자, 범위가 없을 때는 최소값은 곧 이제 극소값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TMI를 설명을 하자면 4차 함수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에선 얘겠죠? 이 그림에선 얘겠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극소값이라는 거야. 그죠?
범위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미분해 볼까요? 자, 4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0 되는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4로 전부 다 나누시죠? 4로 전부 다 나눠보고 일단 요거는 인수분해를 조립제법보다는 이렇게 두 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뒤에 거는 2로 묶을 수 있죠? 이제 공통인수가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아예 묶어버려. x 마이너스 1로 묶고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0 되는 값 구하면 되는데 얘는 0 되는 값이 허근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안 나오고 결론은 이제 1밖에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1에서 이제 극소를 갖는 동시에 최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 값을 구하려면 f에다가 이제 1을 넣어봐야겠죠. 1을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최소값인 건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정사각형 모양에서 이 네 기퉁이 잘라내고 이렇게 요거를 세워 올리고 세워 올리고 세워 올리고 세워 올리면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직육면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여기를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얘라고 봤을 때 얘 길이는 어떻게 하냐면 12에서 x를 2개 빼면 돼요. 12-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12에서 역시 이제 x 똑같이 2번 빼면 되니까 12-2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부분은, 그러니까 높이의 부분은 x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윗넓이 12-2x 곱하기 12-2x니까 제곱이죠. 곱하기 높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부피에 대한 식이고요. 좀 있어 보이게 vx라고 할게요. 전개해 봅시다. 전개해 보면은 4x 3제곱 마이너스 48x 제곱 플러스 144x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최대값 지금 범위 한 개도 없죠.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극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미분을 해보면 12x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144는 0 되는 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12로 나눠주면은 8x 플러스 12가 나와요. 0 되는 값을 조사해보면 x가 이제 2하고 6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6은 아니겠죠. 왜냐면 얘가 6이고 얘가 6이면 벌써 이제 12를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정답은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식인데 극점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v2를 구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8에다가 32 그 다음에 4에다가 48 곱하기 4네요. 192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88 해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